그래서 이 책에서 침치료 기전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제 한번 봐볼까요? 제가 침치료 기전 관련된 이 책의 내용을 철저히 읽어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침의 작용 기전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혈력학적 조절 관련된 기전이고, 즉 혈관에서 혈액의 이동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기전이고, 나머지 하나는 신경학적 기전, 즉 우리 몸의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기전입니다. 먼저 혈액의 이동 관련 기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 가져온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침이 신체 조직을 뚫고 나서 또 누르면서 바로 주변 조직에 강한 자극을 주니까 그 조직이 있는 신경세포들도 자극되어 이 세포들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의 분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분비물들이 주변에 있는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에 작용하여 국소적인 염증 반응을 초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체의 회복과 질환 치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도 염증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신체의 염증 반응이 조직의 상처나 신체를 침입한 외부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자연적이고 보호작용을 하는 반응입니다. 물론 지나친 염증 또는 조절이 안 되는 염증이 몸에 해로운 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만, 적당한 양의 염증이 오히려 우리 몸의 회복 과정을 도와주고 아예 없으면 치료 잘 안 되거나 지연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염증이 우리 몸의 회복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우리 혈액에는 몸의 상처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낫게 하거나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물질들이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으로 인해 혈관의 확정 및 혈관 두과성의 증가를 포함한 여러 효과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 신체 조직에 혈액 공급이 더 잘 되게 만들어 혈액 안에 있는 상처를 낫게 하고 조직을 더 강하게 성장시키는 물질들도 더 많이 공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오로지 상처가 난 부위에만 제한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약간 퍼지듯이 일어나서 침수자들이 이러한 염증의 특성을 사용하여 상처 부위보다 조금 더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침을 놓는 자리들의 조직을 뚫는 과정으로 작은 상처를 줘서 몸의 자연적인 보호 및 회복 반응인 염증을 일으켜 그 상처 부위만 아니라 주위 영역까지도 더 넓은 범위의 회복 촉진 효과를 유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침 치료의 혈력학적 기전을 설명했는데요. 이제 신경학적 기전 설명에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진화하면서 외부적인 세계와의 접촉을 인지하기 위해 촉각이라는 감각과 통각이라는 감각을 각각 인지하는 신경세포를 따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감각의 제일 큰 차이점이 신체에 접촉하는 자극이 조직의 손상을 유래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신체의 손상을 가하지 않은 자극이면 그것을 동중으로 인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신체가 오로지 접촉만 하고 손상을 유래하지 않은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자극을 인지하는 촉각세포가 주변에 있는 동각세포들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신호를 가해서 동각세포의 신호 전달을 차단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억제하는 신호를 가할 때 동각세포에 직접 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동각세포와 2차적으로 연결된 중간신경세포에 억제 신호를 가해서 동각의 감각 신호가 우리 뇌까지 가는 것을 전달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동각세포와 2차적으로 연결된 아까 말했던 그 중간신경세포들이 오로지 말초의 동각신경세포들로부터 입력신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다른 몸 부위들에서도 입력신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각세포의 활성화로 인해 동각신경세포의 차단으로 동증을 차단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몸 부위의 신호 전달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경학적 침치료 효과의 도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명이 약간 복잡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해볼게요. 방금 했던 설명을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몸이 촉각으로 인지하는 자극이 있으면 동각세포들의 신호 전달을 막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가 동각세포만 아니라 다양한 내장이나 몸의 다른 부위에서부터 오는 신호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침과 무슨 상관일까요? 침은 처음에 피부에 고주면 손상을 일으키는 동각 자극으로 인지되지만 침을 고준 이후에
손을 떼면 침을 가만히 냅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동각을 일으키는 자극 요소가 아닌 오로지 촉각만을 활성화하는 자극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 침의 존재를 계속해서 인지하는 동안 제가 아까 말한 다른 몸 부위들에서부터 오는 신호들에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정 완화에 이러한 기전으로 인한 치매 효과를 잘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기전이 여러분들도 흔히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번 경험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은, 혹시 두통이 있었을 때 머리에서 아픈 것 같은 부위에, 예를 들면 여기에 손을 갖다 대서 그렇게 하니까 약간 통증이 덜 느껴진 것 같은 때가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었으면 그 상황이, 그 현상이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치매 신경적인 기전을 직접 스스로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별 생각 안 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는데요.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아무튼 침 치료의 신경학적 기전이 바로 이러한 기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침 치료의 혈력학적 기전 설명과 신경학적 기전 설명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치매 과학적 접근과 임상 활용이라는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책에서 이 설명들과 관련된 사진과 내용을 찾을 수 있는 페이지 수나 그 범위를 영상 설명칸에 적어 놓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직접 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현대인들 정말 바쁜 삶을 살고 이러한 학문적인 영상을 볼 여유가 많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제가 만들 영상들을 최대한 짧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의 영상과 오늘 영상이 약간 일반적인 소개를 하는 내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제가 바라던 영상 길이보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 치료 관련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번 영상 초기에 말한 것처럼 앞으로 제가 만들 한의학 치료 미니 시리즈로 보다 좀 더 짧고 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마칠 건데,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뇌를 조금 자극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침 치료에 관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싶어서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은 바로 우리 몸의 혈액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신체를 낫게 할 수 있는 이 물질들이 이미 다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침술의 필요성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왜 필요할까요? 이 질문의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질문의 대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여기까지 나비 이야기했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행복하게, 나비처럼 날아라.